네, 오랜만인데요.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주류 테마와요, 비주류 테마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주도주랑 소외주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탑3 섹터가요, 오랜만에 로봇주 이슈가 좀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섹터 이슈도 있고 개별 이슈도 있고요. 로봇주가 좀 강했고요. 오전장에는요, 제가 이제 오전장에는 드론이 좀 강했습니다. 드론이랑 탄소 포집이 좀 강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 드론 주와요, 이 탄소 포집 어딨죠? 예, 탄소 포집가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룹주가 이렇게 세 개 저희 관심이었거든요. 주 관심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개가 강하다가 이제 장중에 로봇주와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장 진짜 매매할 종목이 많이 없어서요. 저도 오전장에 한두 개 정도 하고 거의 매매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조건 제가 봤을 때 이거 있죠. 지금 검은기 칠한 거 이거 빼면 거의 없었어요. 4개밖에 안 보였어요. 저한테는요. 왜 그런지 오늘 주도 테마랑 개별 잡주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서 제 기준으로는 왜 이렇게 4개밖에 안 보이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 그쵸? 재료 분석에 관련된 그런 영상에서 이 1시간을 찍었어요. 무려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주도 테마 요건을 갖춘 재료란 주제로요 1시간을 찍었는데, 여기선 간단하게 볼게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주도 테마란 결국에 뭐냐면요, 신선한 재료,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을 포함하는 이슈들이 포함하면 좋습니다. 뭐 최근으로 따지면, 뭐 예전에 따지면 초전도체가 있고 AI,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뭐 그쵸? 뭐 기존 지금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요, 이 챗 GPT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엮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이슈라고, 신선한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워도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머스크가 오른팔로 이렇게 같이 관련된 정책들을 요즘 뭐라죠? 얘네들의 이제 정책들이요, 그런 정책들에서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신선한 이렇게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계감이 풍부한 재료. 네, 실체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재료가 오히려 강한 경우가 많아요. 최근으로 따지면은요, 이거죠. 대선 테마가 좀 강했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거는요, 뭐 이재명이 된다고, 뭐 한동훈이 된다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요. 실제로 이 관련 인맥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이 같다든지, 아니면은 동창, 고등학교 갔다든지 대학교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맥주를 엮여갖고 급등하는 요즘 흐름이 많이 났잖아요. 특히 이재명 주식에서요. 가장 강했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실체가 있는 재료인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지만요. 세력주 같은 경우, 이제 급등 세력주 같은 거 있잖아요. 재료로 가는, 재료 베이스로 가는 그런 테마주들은요, 실체가 없는 재료들이 더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내가 힘들고 경험이 없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 테마인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테마가 형성될 때요, 초전도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죠, 이재명 관련 주식이 첫 테마는 아니지만 예전에 과거에도 뭐 대선 때 있었지만요, 지금 뭐죠, 새로운 이슈가 나왔잖아요. 어떤 이슈? 탄핵. 그쵸? 윤석열 탄핵 가결되고 나서 가결 기대감이 있었고, 그 탄핵이라는 핵심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그와 관련된 인맥주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요, 이 이슈들이 새로운 이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이제 테마를 형성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재명이 가장 강했잖아요. 그때 상한가가 3개 나왔나요? 엄청 많이 우르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 집단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한 테마, 주도 테마라는 거는요, 시장이 인정해주는 테마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모른다 싶으면요, 그 기준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실제로 상한가가 3개 이상 나왔는지, 최소 1개 이상, 요즘 같은 약한 장에서는 최소 1개나 2개 이상, 또는 급등 종목이 10개 이상 나왔는지, 뭐 이재명 관련주 상한가가 뭐 3개인가요? 10개 이상도 나왔죠. 그쵸? 한 8개, 막 9개 나온 날도 있고, 막 8번? 몇 번인가 하여튼 상한가를 막 7, 8번 간 적도 있잖아요. 잠깐 보자면요, 여기, 그쵸?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6번 갔죠, 상한가?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그런 흐름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날 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대장주로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상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정도에서 팔았는데 100% 이상에서 팔았는데도 순식간에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보시다시피 이때 테마가 오리엔트 전공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상한가가 속출했어요. 이재명 관련주가 아시죠? 새로운 이슈, 탄핵이라는 새로운 이슈 때문에 형성된 테마였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이 부각받으면서 이 점상 6번, 점상은 아니지만 6번 상한가 가고 지금도 계속 이슈 가능성, 모멘텀 이슈가 있어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0개 이상 종목이 훨씬 같죠? 뭐 최소 5개라고 이거 최소치는요. 제가 이 상한가 2개, 그리고 급등 10% 이상 급등 종목, 15% 이상 급등 최소 5개거든요. 그래도 테마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테마로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아주 최소 기준을 제시한 거고, 강한 테마의 기준은요, 이 상한가 3개와 15% 이상 1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가령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예, 제가 이 상한가 종목 있잖아요. 예, 실시간 상한가 포착이라는 그 창을 보면요, 0147 이걸로 이제 상한가 종목을 매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한가가 나오면요,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슈 왜 뭐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의 이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클로버도 이제 로봇 또는 관련주죠. 이거 상한가 갔다가 이탈인다? 아니, 하여튼 여기 있네요. 20%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요, 여기에 상한가가 우르르 있는데, 막 예를 들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우르르 있다. 뭐 AI 관련주가 우르르 있다. 양자암호 관련주가 우르르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일 장 끝나면요,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상한가 간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요, 요약이나 특징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당일 강세 테마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한가 이탈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같은 뭐 예를 들면 로봇인데 로봇 관련 주식이 상한가 가다가 몇 개는 이탈했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해주는 테마의 기준을 따라요. 일단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뭐 몇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봤지만요, 이걸 잘 파악이 안 된다 이게. 그럼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 기준은 쉽잖아요. 그럼 상한가들의 이런 강한 테마가 형성된 종목의 그런, 특히 세력주,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등락이 나오는 그런 세력주. 그런 세력주들에서 보시면은 이런 일봉 흐름도 이렇게 나오고요. 분봉 흐름도 이렇게 잘 나와요. 강한 당일 주도주, 그리고 강하게 형성된 테마주라면은요, 이런 흐름이 잘 나오는데 무슨 흐름이냐?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품는, 아까 말했죠, 여기요. 신선한 재료면서 기대감이 풍부한 재료, 실체가 없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재료거든요. 앞서 13가지 재료 키워드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좋은 재료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1차 급등. 그쵸?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죠. 이렇게 강하게 급등할 겁니다. 이제 이 패턴이에요. 이걸 그려보면 1번이요. 1번이 나와요. 1번이 나올 때 우리는 단기 매매를 영특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단기 매매를 쳐볼 수 있는 거고, 단기 매매가 좀 안 된다 싶으면요, 실제로 이제 수익 매매로, 이제 일봉도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분봉이 아니라. 수익 매매로 이거 확인하고 재료 확인한 다음에 아까 말한 이 기준을 만족하면요, 나중에 조정 때 대장주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강하고 연속적인 거래 대금이 여기서 계속 나와야 돼요. 1차 급등 때. 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오늘은 제가 스윙 관점, 분봉 기준으로, 이게 일봉 기준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장 끝나고 내가 아까 봤죠. 상한가 그 종목들을 통해 갖고 오늘 강세 테마가 뭐였는지, 등락률 1위가 뭔지, 상승률 1위가 뭔지, 그리고 거래대금 1위가 뭔지 이런 걸 파악해 갖고 종목들을 본 다음에요, 강한 테마가 형성됐는지 이 기준에 따라서 1차 급등 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면요, 나중에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 주도 테마가 아닌 종목들은 이런 흐름이 나와요. 재료도 없고요, 테마 형성도 안 됐고요, 상한가도 안 나오는 이런 상한가도 안 나오고, 테마가 형성돼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상승한 것도 안 보여져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약합니다. 뜨문뜨문 강했다가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막 이런 식으로 고르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아요. 요런 흐름이 제가 일봉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좀 잘못 이거는 분봉 흐름으로 그렸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외봉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외봉.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N자형 파동인데, 이거는 한번 급등 크게 했다가 외봉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 테마의 특징을요, 여기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거죠? 섹터 호재 부가구, 이재명 관련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리엔트 바이오, 이제 디젠스, 동원금속, 범양광영. 이게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거는 재건 쪽으로 빼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쪽으로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갔지만요. 그전에는 재건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재건 경업, 트럼프 관련된 테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강한 테마예요. 트럼프 머스크도 강한 테마인데 제가 이재명 관련 주식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강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요. 강한 테마는요. 이렇게 1차 급등이 나오죠. 1차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쵸? 1차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사실요. 막 1000억대 넘어가고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상요. 거래대금이 크게 막 유입되면서 주도주로서 하는 역할을 보이는 그런 섹터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121선 일봉상요 하향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요. 지금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매수 주체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주가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나는데 이 세력주의 특징은요 그렇게 거래대금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죠. 제가 이제 강한 테마가 형성된 조건을 보세요. 상한가 3개 이상 그리고 급등종목 10개 이상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력주들은 이걸로 이제 이재명 관련 주식을 강하다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는 여기다 4개만 그리긴 했지만요. 많았어요. 10개 이상 나왔어요.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상한가가 등장을 10개 이상 했습니다. 5개 이상 했어요. 이제 이재명 관련 주식이요. 호재라기보다는요. 이제 윤석열 탄핵 때면은 그쵸? 가장 큰 수혜가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잖아요. 지금 여론 지지율도 좋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당이 탄핵되면은요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할 거다. 그 중에서도 집권 세력이 지금 뭐라고 해주죠? 그 야권의 가장 큰 대권 후보가 지금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가 여러 개 등장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급등 종목도 10개 이상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좀 드물긴 한데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다 급등해갖고 위험 있고 경고 주의 경고 막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하고 이런 경고랑 주의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10종목이 훨씬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관련 주식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과열 신호도 나오면서 막 이렇게 급등락을 했던 그런 강한 테마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건 역시나 이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일정하게 터지고, 그쵸? 강한 테마들은 한 방에 이렇게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 꼴이잖아요. 이런 게요. 이게 잡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 방에 안 무너지죠? 어때요? 2차 급등이 나오죠? 이게 2차 급등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보통 강한 테마가 확인이 된다면요. 그 다음에 조정 매매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 매매 때 그런 식으로 조정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때요? 어때요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거래대금이 비교적 크게 유입되는 게 좋긴 해요. 이 거래대금이 이제 제 기준으로 세력주는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터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장세 좋으면 500억, 1000억 이상 터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다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300억, 500억 정도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관심 대상이고, 그러니까 고르게 이렇게 터지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트상 121선 위, 그러니까 이 핑크색 보이시죠? 좀 이따 밑에서 같이 비교해 드리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121선이나 241선 있거든요. 1년. 이런 선을 돌파하는 게 좋아요. 돌파하고 나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을 전환한 성공한 테마인 게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돌파됐죠? 여기서부터 돌파됐죠?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전환 성공한 종목들이 이제 보통은 주도 테마로서 앞으로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보시고 주도 테마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한가가 많이 등장하고 급등 종목이 많이 등장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비교적 크게 유입되면서 고르게 터진다. 이제 크게 유입되면서 고르게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 121선 위, 그렇죠? 이 위에서 안착돼 갖고 상승 추세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배열 전환 성공.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찹주랑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보세요. 최근에 어떤 이제 분이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해주셔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찍게 됐는데, 보시면은요, 잡테마 개별 호재주 있잖아요. 이거는요, 일봉이든 분봉이든 N자형 패턴 가능성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 일봉으로 볼게요.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크게 급등하죠. 어때요? N자형이 약하죠? 아까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번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잡테마들은요. 그리고 이건 이제 종이 관련주로요, 개별 유시가 부각이 됐었어요. 이때 조국 관련된. 지금 아닙니다.
조국 관련주로 부각이 순간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추후에 이제 보세요. 강한 테마, 상한가 종목도 이제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또 뭐죠? 방금 말한 집단 테마가 형성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N자형 패턴으로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여기서 외봉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예전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제 그냥 개별 이슈, 정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때문에 제지 수혜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강한 테마를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단발성으로 급등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밀려버렸죠. 그때 이제 이 여태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요또 2021년 12월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여태의 차트 흐름은요, 2014년 여기 3월 정도 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 두 개 특징이 뭐죠? 견고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그런 일시적인 급등이라는 게 보시나요? 이게 보통 이게 이렇게 하향 추세 속에서도요, 이 바닥 국면에서 이제 단기적 바닥 국면 있잖아요. 하향 추세, 하향 단기적 바닥 국면에서 호재 이슈 나면서 급등하고 꼬리 달리고 밀리고, 다시 호재 이슈 나면서 급등하고 꼬리 달리고 밀리고, 이러면서 역별로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잡주의 이제 제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봉으로 먼저 볼게요. 일봉도 마찬가지지만 호재가 부각이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일봉상 볼게요. 호재가 나와요. 여기요. 단기간으로 거래가 없다 갑자기 터지죠. 그쵸? 그렇지만 어때요? 고르게 터지지 않았고 여기서만 빵 단기간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호재가 부각하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지지만요, 급등할 때 순식간에 올리지만요, 그쵸? 급락도 순식간에 나와요. 방금 위에 보듯이요. 근데 그것도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형포장 보시면요, 최근에 그 핫했던 게 뭐냐면요, 정용진 트럼프 그 있잖아요, 회동.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신세계 관련주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 트럼프라는 키워드, 취임식에 초청 관련된 그런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된다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신세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신세계 말고 이건 회동이 있었습니다. SN그룹주라든지 풍산그룹주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이 어저께도 시간이 급등하고, 하여튼 트럼프 그 회동 그 취임 관련해서 엮여가지고 급등락을 보였는데, 이 대형포장이요, 갑자기 어저께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4주 뭐 어쩌고저쩌고 예, 이슈가 나왔어요. 좋은 이슈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엮여갖고 급등하는 이슈거든요. 근데 이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특징을 보세요. 또 호재 부가구, 이 호재 부각 거래대금이 단기적으로 크게 터지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요, 단기적으로. 거래대금도 고르지 않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진짜 갑자기 팍 터지죠? 이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어때요? 급등할 땐 순식간에 올려버리죠. 하지만 급락도 순식간에 나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만약에 했다면, 뉴스 돌파매매로 했다면요, 이거는 손절을,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손절 안 하면, 급등 안 하면 바로 던져야 되고, 이렇게 고점에서 접근했으면요, 진짜 손절 짧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꽤 많이 떨어져갖고 손절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잡주가. 이게 잡주예요, 잡주. 방금 봤듯이 역배열이 견고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나왔거든요. 역배열이 견고한 상황이에요. 차트상 120과 241선 아래 역배열에서 많이 나타나요. 특히 정배열 전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역배열이 견고한 종목은.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호재 부각후 단기간으로 거래량이 터지지만요, 거래대금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예요. 그리고 급등할 때 순식간에 올리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급락도 순식간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가까워 와봤는데요, 저는 이제 거래대금을 이렇게 넣었죠. 얼마 터졌죠? 10억도 안, 가장 고점인 여기 부분에서도 10억 조금 넘었네요. 그쵸? 15억 정도. 그리고 거래대금도 거의 없었어요. 이 전에는요. 그쵸? 그냥 호재 이슈? 이거 몇백도 안 되죠? 갑자기 몇백만 원도 거래가 안 되다가 일본 봉상 갑자기 그 호재 이슈 나오더니 6억, 15억 이렇게 2분 만에 탁 반짝 급등해버리고 나서 다시 급락해버리는 이런 아주 악질의 그런 잡주 흐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잡주의 특징을 가진 종목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이런 거는 단기 매매로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급등하고 나서 테마로 형성되지 않았으면, 강한 테마로 형성되지 않았으면요, 이때 확인하고 나서 막 상승률 상위랑 거래대금 상위들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종목이 테마도 형성이 안 됐다, 판단이 됐대. 강한 주도 테마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가 위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요, 나중에 눌림이 와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스윙도 마찬가지고요. 단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눌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특히 제가 볼게요. 그 최소한 이렇게 역배열이죠. 이게 이 121선이에요. 이게 이 핑크색이요. 이 역배열에서 이렇게 하향 추세가 견고하죠. 이런 하향 추세가 견고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호재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건 무조건 윗꼬리,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그렇지만요. 이거 돌파하는 척 하더라도요. 진짜 강한 테마가 아닌 이상요. 그러니까 강한 재료, 테마라고 보기. 강한 재료가 아닌 이상 윗꼬리 달고 다시 밀리면서요. 이 견고한 하향 추세를 이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이런 역배열 종목에서 이슈 나왔을 때 테마가 진짜 강하게 형성되고, 그러니까 장마감 후에 확인이 안 되고 장중에는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한 종목들이라면요, 장중에 그래도 좀 좋은 이슈고 당연히 주도 섹터다, 뭐 AI고 양자다, 막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느 정도 주도 섹터라는 게. 그러더라도요, 분봉상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고르게요. 단기 매매할 때는요. 스윙 매매할 때는 이렇게 일봉을 보시죠. 이거 AI입니다. 폴라리스 AI. 이 스윙 보시면 여기 어때요? 고르게 터진 거 보이시죠? 최소한 이런 흐름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횡보잖아요. 이게 121 핑크색인데요. 이 핑크색 때 횡보하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터졌잖아요. AI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보세요. 여기거든요. 이때 확인을 해줄게. 이제 거래대금을 확인해주죠. 어느 정도 100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테마가 혼자 이 종목이 혼자 갔느냐, 아니면 이 상한가 말고도 급등 종목이 많이 있느냐. 그래서 테마의 강도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심봉이잖아요. 그리고 이 121선은 이제 돌파됐으니까, 그래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서 조정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고 테마 형성된 거 확인하고 이렇게 그 이슈의 그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나중에 이 중심봉이 있죠. 여러 가지 지지선이 겹쳤을 때 그죠? 이 기준봉의 이 중심을 해서 이제 또 지지선이 저항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잖아요. 요런 데서 이제 분할을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할 때 던지는. 그래서 이런 N자형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아까 말한 강한 주도 테마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맞아야지만이 수익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강한 주도 테마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방금처럼 이렇게요. 역배열로 가고 있죠. 이렇게 견고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거 고래대금 그래도 꾸준하게 터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요. 나름 여기 보시면은요, 거래대금 아예 없어요. 없다가 발짝 터지죠. 그리고 어때요? 뚫은 척하면서 다시 윗꼬리대금 밀리죠. 그리고 나서 이날 확인하라는 거죠. 이게 테마로 형성이 되는지, 강한 테마의 조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다, 이게 상승률이 제일 높다, 그러면 이게 1등 주겠지만요, 윗꼬리도 엄청 길고 또 역배열에서 저항 맞고 밀리는 거고 단발성이고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정이 나와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또 최근 오늘도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걸로 약간 엮여갖고 급등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 그냥 차트만 보고 안 해요. 이런 건 보세요. 이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제 거래되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장중 매매, 단기 매매 할 때 이거 그렇게 돌파하는 척하면서 다시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오늘만 간단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닌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단발적으로 터진 모습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주봉상 보시더라도 견고해요. 역배열이 좀 견고하잖아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대형포장 이 모습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 모습이랑요. 이 모습, 그쵸? 역배열상.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고르게 터지지도 않았고 단발적으로 터지면서 이슈나 뭐 그 시장 화두에 맞지 않는 그 주도 섹터 거리가 먼 이슈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단발적으로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 하나 더 보면요, 이 라운피플이 보세요. 거래대금 없죠. 10억대 정도 터지다가 이거 그나마 이거 뉴스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뉴스는 안 봐고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요. 보시면은 그나마 한다면요, 이 돌파 때 매매해야 돼. 소액으로 이거 눌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뉴스 돌파 매매라고 하지 뉴스 눌림이라는 매매는 없습니다. 뉴스 매매는 거의 안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게 눌림 하려면요, 거래대금이 고르게 많이 터져야 되잖아요. 또 이게 잡주가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하게 급등하는 거 있죠. 이게 잡주예요, 잡주. 그리고 이게 잡주고요. 그런 식으로 개별로 지나면서 급등하는 게. 근데 만약 테마가 형성됐다, 만약에 관련된 테마가 형성됐다, 그러면 잡주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잡주 테마.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갑자기 동시에 관련 테마들, 어떤 이슈로 인해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렇게 거래량 적은 걸로 다 같이 급등했다, 그럼 잡주 테마입니다. 그거는 장중에는 그게 또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장마감에요,
정말 강력한 주도 테마가 아니라면, 그쵸? 아까 말한 상한가 5개 이상, 테마수 10개 이상. 조정매매. 이제 제가 오늘 조정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1등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조정매매는요. 강력한 주도 테마,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정매매는요, 이렇게 강력한 주도 테마 확인한 후에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조정매는요. 강력한 테마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테마라면요, 1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이렇게 크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요런 거는 잘 안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약 조정매매 한다고 하면, 그나마 한다고 하면요, 1등으로 스윙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예, 보통이요, 이제 가령 주식 시장이요, 지금 현재 시장이요, 뭐 예를 들면 6조 이하로 터지는 코스닥이요. 보통 코스닥이 8조 이상이 나와야지 양호하고 10조 이상 나온 게 되면요, 좀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만약에 10이라는 그 돈이 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10이라는 평균적으로 지금 10이라고. 그러면요, 보통 테마는요, 3개, 4개의 테마에 돈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수급주 장세 테마하면은요, 거래대금이 크게 쏠리고요. 지금까지 세력주 장세여도 돈이 쏠리는데요. 보통 3-4개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16일부터, 24년 16일부터 지금 최근까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까지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이 정치 테마에 돈은 꾸준히 들어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빼도. 계속. 이게 뭐, 아까 말한, 그쵸? 우원식이든, 이재명이든, 정치 테마 그걸 다 하나로 볼게요. 예. 그거를 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어요. 매일 정치 테마가. 그러다가요,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 머스크 테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양자암호랑요, AI.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도 테마가 강력하게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주도 테마 정치 테마라고 하면은, 이거 보시면은요, 트럼프 머스크와 양자암호 쪽으로 이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제 트럼프 머스크가 들어왔거든요. 드론 쪽이 좀 강했고, 실제로 제가 드론 매매를 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트럼프 머스크 관련된 테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드론도 들어가고요. 양자암호도 들어가고, 탄소 포집도 들어가고요. 그걸 그냥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율주행 이제 머스크잖아요. 이것도 들어가고, 탄소 포집은 최근에 들어가고, 조선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재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트럼프 테마로 본 거예요. 트럼프 머스크 테마. 최근에 이제 세부 섹터로는 이렇게 있는 거죠. 드론, 양자암호 뭐, 양자암호는 그냥 따로 분류할게요. 탄소 포집, 드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율주행. 이걸 그냥 하나로 본다면은 트럼프 머스크 테마가 최근에 이렇게 또 계속 돈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양자암호가 여기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양자암호 그런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양자암호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AI도 아까 보여주시피 최근까지 뜸을했다가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보통 그럴 때는요,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면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섹터 테마일수록요, 강한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특징줄 정리하고 당일 등락률 순위를 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섹터들을요, 본인이 그걸 취합해갖고 강세 테마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치 테마, 트럼프, 머스크, 양자암호, AI 쪽이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돈이 여기서 처음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온 날은요, 여기서 단기 매매 하는 거예요. 주도 테마 내에서. 그쵸? 1등주 위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온다. 트럼프, 머스크 테마. 그러면요, 여기서 단기 매매 하는 거예요. 저처럼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보시면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드론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 또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머스크가 오전장에요. 이 머스크가 이제 이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론 앞으로 이제 공중전 미래는요, 드론이 될 거다라는 그 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오전장에 드론 쪽을 좀 관심 깊게 봤는데요. 드론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드론 쪽이. 이슈는 일단 체크를 했어요. 오전 장전 이슈.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들을 보는데, 탄소 포집이랑 드론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게 둘 다 보면 트럼프랑 머스크 키워드를 갖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드론 쪽에서 이제 에이럭스를 공략한 거예요. 등락률도 1등이고요. 거래대금도 1등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등락률 거래대금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차트도 보시면요, 신고가 이제 전고 돌파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드론 쪽도 테마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강한 그런
그 트럼프 머스크 테마 세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이 에이럭스가 최근에 보세요. 거래대금이 계속 꾸준히 빵빵빵 터지잖아요. 조정받다 다시 빵빵빵 터지죠. 이날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상한가 가고 나서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조정이 봤을 때 이렇게 스윙으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돌파 후에 조정 시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보다는 단기 매매로 당일 이슈가 나오고 돈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도 섹터로서 주도 테마 들어온 1등주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 때 공략한 겁니다. 여기서 돌파 때 공략하고 나서요. 이게 크게 가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1등이라고 판단, 오전장이었거든요. 또 이게. 그리고 거래대금도 보세요. 분봉사 거래대금 크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계속 꾸준히 터지죠? 그래서 좀 불타기를 했습니다. 여기 돌파 때 조금 샀다가 눌림 때 불타기를 하고 5%에서 던졌다가 다시 눌림 받고 조금 던졌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돈이 들어오길래요. 이제 다시 돌파를 노려갖고 이렇게 수익을 여러 번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본 이유는요. 당일 보세요. 트럼프 머스크 테마 강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어느 정도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의 돈이 좀 빠지기 때문에 여기 정치 테마의 돈이 안 돌면요. 어디에 아까 1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돌겠어요? 최근에 이렇게 세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돌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돌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트럼프 머스크 쪽이 가장 강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 중에서 또 드론 쪽을 여기를 공략했던 거예요. 그럼 스윙이라면 어디서 했을까요? 스윙이라면 오늘 당장은 안 하고요. 일단 돈이 이렇게 도는 거 확인했죠. 그럼 스윙은 다음에 어디로 돈이 돌까요? 그쵸? 이제 이 머스크나 트럼프 쪽보다는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요, 이제 여기서 돈이 조금 조정이 받으면은, 여기서 두 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별 순환이라는 게 돌거든요. 순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테마가 한 번에 계속 강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강한 건 좀 예외적이긴 한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돈이 조금 빠지면 여기로 강하고,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조정이 받아서 돈이 빠지면 여기로 또 강하겠죠? 이런 식으로 테마를 또 이렇게 순환이 돌거든요. 순환이 돌기 때문에 스윙을 한다면요. 이제 정치 테마가 조금 빠졌으니까 다시 조정받고 간다면은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양자문화 AI 쪽이요. 조정 차트상 이런 부분 있잖아요.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이렇게 조정이 보였는데 앞에서 되게 강한 템을 형성했던 걸 확인하고 나서 이쁘게 조정 받았을 때 돈이 이제 안 들어오고 조정 받고 그럴 때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스윙은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윙 종목을 2개 한다 이러면요. 한 섹터에서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이 다음에 강해질 거 정치 테마가 이제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조정 매매를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한 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돈이 지금 최근에 양자모랑 AI 쪽이 조금 돌고 있는데요. 여기서 AI 1등주나 양자모 1등주 이런 걸 지켜보고 있다가 좀 이쁘게 조정이 받으면 여기서 또 항해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트럼프 머스크 쪽은요. 세부 섹터를 골라갖고 순환한다고 하면 골라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게 계속 강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스윙으로는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 기준으로 주도 테마는 트럼프 정치 테마와 이제 트럼프 2.0 수혜주를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혜 섹터로서는 지금 이걸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건 남북경영, 건설, 비트코인, 그리고 미중 갈등, 조선, 우주항공, 자율주행, 많죠. 의료에 들어온 탄소포집. 이게 계속 세부 섹터별로 돌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 AI가 강했다가 이제 드론이 강했다가 탄소포집으로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들 위주로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신선한 재료, 기대감이 풍부한 재료, 그쵸? 예, 아무래도 처음 부각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그때 이제 이것들을 모른다면 이걸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앞서 제가 많이 설명했듯이 미증시 시황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장전 이슈를 체크하고 이슈 뉴스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일 강세 섹터를 예상한 다음에 장전 이슈와 관련주들을 정리한 다음에 당일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한 거 예를 들어보면요. 트럼프 취임식 관련주를 가장 우선순위로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포집, 그쵸?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AI 드론. 이게 스마트 레이더가 오늘 이걸로 부각을 받긴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에도 급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이랑 드론 쪽이요. 여기였죠. 자, 이런 식으로 주요 관심을 둔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런 여기 돈이 들어온 걸 빠르게 포착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들어왔어요. 탄스포집에서도 아까 보시면 캠트로스가 크게 급등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예적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차트 그리고 에이럭스에 집중해서 매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전 이슈 및 그쵸 관련주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요. 그쪽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걸 파악하고 대장주 파악해갖고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라면요. 하지만 이제 수익 매매라면요. 저처럼 이렇게 능숙하게 하긴 쉽지 않으면 수익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에 그 단기 매매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주도 테마를 앞으로 계속 매몰을 해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위에 한 것처럼요. 보통은 주도 테마 그 정리할 때는요, 아까 제가 보여주었다시피요,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또 상한가 근접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15% 이상 상승한 것들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눌러보면요 이슈가 다 나와요. 뭐 지금 요걸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갔는지, 그게 섹터 이슈인지 개별 이슈인지, 그리고 같은 테마끼리 묶어갖고 가장 등락률이 크고 가장 거래대금이 큰 것들 위주로 등락률 15% 이상 10% 이상 상승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 다 매일 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익 매매를 접근한다 치면요, 그런 식으로 매일 정리를 한다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대장주는요, 일단 상한가 및 급등 이력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재건 쪽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재건 쪽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키워드죠. 재건도 어떻게 보면 이 상한가, 그때 갔죠. 상한가 이때 보시면 대동기업, 기존 전통적인 재건 관련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요, 후속으로 이제 나중에 순환이 돌 때 대동 쪽이랑 신규 상장주 뭐 전진건설 로버리치라든지 SY스태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대동 기업들이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길래 그때 보세요. 상한가 및 급등 이력이 많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어요. 대동 기업, 대동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등락률이 많은 것, 등락률 이거 상한가 갔으니까 반드시 체크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또 경협 재건 쪽이, 경협 재건 쪽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큰 걸 한번 터지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이겁니다. 대동이었습니다. 이때는 1000억이 넘었죠. 그 조정 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당일 조정할 때는, 조정받을 때는요, 그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던 종목들이 좋나, 아니면 상한가가 나오면서 등락률이 컸던 종목이 좋나, 그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조정 매매 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죠. 근데 지금 시장 트렌드가요, 등락률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등락률이 좋은 것들이 나중에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지금 최근에 시장도 트렌드도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관련 주식들을 일단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재명 관련 주식들도 오리엔탈 전공이 거래되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이때만 조금 터졌지, 1000억 조금씩.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급등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는데, 보세요. 동신건설은요, 앞이 초기 거래대금 크게 터졌잖아요. 이거보다 훨씬요. 근데 지금 조정폭이 길고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락률이 좀 더 큰 게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다. 등락률이 큰 것들이, 그러니까 등락률이 크면서 상한가를 잘 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 이게 세력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 조정 매매하기엔 적합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평소 때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이 조정받을 때 다시 재급등이 크게 나온다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거래대금이 크게 쏠린 종목들 위주로 돈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시총이 어느 정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큰 손이라든지 조막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불특정한 다수, 그 세력주의 특징을 가진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불특정 다수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잘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대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한가 가면서 이제 과열이 나왔잖아요. 계속 과열이 나오는. 그래서 상한가 가고 이렇게 등락률이 좀 컸던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상한가 이력과 등락률, 이렇게 단기 과열 이력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요, 지속적인 지금 상승세 흐름을 잘 보이더라고요. 매번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트렌드가 중요해요. 최근에 상한가 트렌드도요, 상한가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주도주 상한가, 주도주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거래대금 빵빵, 막 그 있잖아, 2차전지 반도체 갈 때 막 이렇게 거래대금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상한가를 딱 밀어붙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한 3% 5% 갭 뜨고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한가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런 상한가. 돈 크게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빵빵빵 터지는 그런 주도주, 강한 주도주 거래대금이 터지는 상한가는 안 나오고요. 상한가 나오더라도 이거밖에 요즘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등락하다가 이렇게 한 발에 밀어붙여버리는, 올리는 이런 거는 이제 비교적 거래대금이 크지 않고요. 재료의 강도, 그러니까 테마의 형성, 이재명 관련주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거래대금이 이제 꾸준히 나오다가 한 방에 터지면서 어느 정도 상한가 붙이는. 근데 거래대금이 엄청 작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가 많은 이런 상한가가 잘 나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요, 약간 상한가
간 이력들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정 매매 하기에를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요즘 느낌으로는. 그리고 이제 등락률과 거래 대금이 비슷하다면요, 그쵸? 지금 폴라리스에 이어야 이스트 스포트 사례를 드는 겁니다. 단기 가열 표시와 상한가 및 급등 이력이 많은 그 차트 그림이 더 좋은 것을 테마의 순환으로 스윙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폴라리스 오피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상한가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어요.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다는 게 아까 120일 위에서 안착한 종목들 그리고 많은 수의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을 보였을 때 제가 강한 테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강한 테마라고 형성이 됐다면요. 그 다음부터 단기 과열 신호. 아까 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나 이 파란색 다이아몬드 신호 보이시죠? 이게 많이 나왔죠. 2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급등하고 나서 그 단기 과열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둘이 비슷비슷했어요. 사실 거래대금도 비슷비슷하고 상승 흐름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순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누가 한 놈이 확실하다라는 것들이 상한가를 통해서 이놈이 확실하다고 보였는데 나중에 이놈이 더 크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요. 테마의 순환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날 이제 21선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럼 다음날 이게 순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날 이게 상승하고 나서 다음날 이게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장대양봉 그리면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돌파, 눌림, 돌파. 돌파, 이제 눌림, 돌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산을 해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확실하게 대장주가 판단이 안 된다면요. 그때는요. 차트 흐름을 보고 적절한 매수 영역에 있었을 때 테만의 순환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정배열 종목과 역배열 종목들이 있다면요. 정배열 종목을 우선순위로 잡는 것이 좋아요. 최근에 이제 양자암호 쪽이 강하잖아요. 뭐 엄청 가벼운 종목 빼고 조금 두 개 그나마 좀 거래대금 좀 터지는 두 개의 종목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정배열에서 신고가 돌파고요. 하나는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121선 돌파는. 이것도 두 종목에서 공략을 한다면요. 저는 이 신고가 돌파 종목 한 거 있잖아요. 이 엑스게이트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정배열에서 조정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조정받는 것보다는요. 둘 다 거래대금은 컸거든요. 크게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둘 다 크고 등락률이 둘 다 비슷하다. 그럼 조정 때 공략할 때는 신고가 돌파 쪽을 공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배열 종목.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40분이나 걸렸네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매일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1등부터 30등까지 강세 등락률 상위를 정리하다 보면요. 이 등락률 상위 이거 10%로 바꿔서 등락률 상위를 정리하다 보면요. 그 등락률 상위 내에서도 예를 들면 1등부터 3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니까 이재명 주식이 10개, 오늘 20개가, 무려 20개나 20위에 속했네? 그럼 이재명 테마주가 오늘 강하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테마가. 그리고 거기서 상한가가 한 5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재명 관련 주식은 오늘 강세 테마고, 이게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 특별한 이제 리스크, 정치 테마는 약간 그 모멘텀 이슈가 뜬금없이 갑자기 안 좋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악재가 특별히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정 매매를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으로 따지면은요. 탄소포집 쪽도 갑자기 이제 이슈 받고 1차 급등하고 지금 최근에 등락이 나오고 있고 양자 암호 쪽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매일 하다 보면요. 그쵸? 테마 이렇게 강세 테마 등락률과 거래대금을 보고 정리하는 거. 그러면요, 테마의 순환 타이밍을 어떻게 노려야 될지, 그리고 대장주 중심 위주로 스윙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정리하다 보면요, 아까 저처럼요, 장전 이슈랑요, 에 따라서 관련주, 이게 테마가 이번에 오늘 좀 강하게, 이게 이제 오늘 강할 수 있는 테마가 이제 이거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이 돼갖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상한 그 세 가지 섹터에서 돈이 강하게 들어오면요, 거기서 단기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맨날 반복을 하다 보면요. 저처럼 장전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때 주도 테마 당일 9시 10분 정도 되면요.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때부터 강세 테마, 당일 가장 강한 단세 테마 탑1 섹터부터 탑3 섹터까지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중에 탑1 섹터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 1등을 빠르게
찾아갖고 이제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마 감후에 또 이거 작업할 거 아니에요. 장마 감후에 작업하다 보면요, 당일 이 섹터 가장 강했네, 이 섹터 가장 강했네, 이 섹터 가장 강했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요, 이게 가장 강했으니까, 1번 섹터 가장 강했으니까, 이게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이게 지금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됐으니까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수익 매매를 한번 접근해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한 테마와 이제 강하지 않은 테마, 잡주 테마를 이제 구분하는 방식을요, 조금 조금 약간 경황 없이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이런 작업들 맨날 반복하다 보면 이 강한 테마, 그리고 N자형 2차 돌파가 나오는 그런 테마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전일 했던 실수 있잖아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요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요 결코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트레이딩으로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요, 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잡주에서 패대기 맞는 실수들 있잖아요. 아까 보신 거. 저는 이제 이런 매매를 안 하거든요. 안 해갖고 이제 이거를 올려주시는 일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잡주였구나. 애당초 이런 잡주 매매를 애당초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로 수익 내는 그런 기쁨?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거 느끼지 마세요. 이게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모는 그런 적도 그렇게 수익을 보다 보면요, 여기에 자꾸 이런 것들, 특히 복구 심리가 작동될 때 이런 종목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서 내동매매 해갖고 수익 다 반납해서 손실로 전환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스 매매 일종인데요. 이런 잡주 뉴스 매매가요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잡주인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필요한데 꾸준히 수익 내기도 힘든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소수만 성공할 수 있는 매매법. 이 돌파 시점에서 빠르게 뉴스 파악한 다음에 치고 빠지는 그런 뉴스 스캘핑 돌파. 근데 그냥 이걸 그냥 버리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매매는요. 이게 안 좋은 습관의 매매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번을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잘하다가도요, 이 잡주에서 패대기 한번 맞으면요, 이 습관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계속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단기 매매로는요. 이거는 냉철하지만 진실이거든요. 고수와 중수와 갈리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실수를 누가 더 많이 줄이느냐에서 결정되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이 시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시장이 어려울수록요, 좀 더 효율적인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도 주도주는 한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 주도주에 집중하고 잡주 매매, 방금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피해야 된다는 거. 이 주도주에 집중해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장세인데, 이 잡주까지 하게 되면요, 수익이 정말 손실이 크게 나오거든요. 제가 잡주 매매로 그나마 좀 상승장에서 수익을 잘 내신 분들의 그런 예전에 매매일지도 많이 보고 요즘 보는데요, 거의 대부분 요즘에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막 거의 크게 손실 봐갖고 깡통 차시는 분들도 나오고, 대부분요 이 잡주 매매에서 예전에 과거에 수익을 봤는데 요즘 잡주 매매 하게 되면 다 패대기니까 여기서 손실 봐갖고 크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주 매매는 하지 않는 걸로, 웬만하면 효율적인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시장 주도주 매매에 집중하세요. 실제 매매 횟수와 계좌는 반비례해요. 요즘 같은 시장 더욱더. 무슨 말이냐,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좌는 마이너스가 커져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시장일수록요, 매매 조건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요, 하지 마야 할 것들은 다 빼버리고 해야 될 것들 위주로 후보를 압축해갖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했던 그런 매매총처럼. 제가 오늘 보니까 매매했던 종목들 이제 보세요. 이거 못해요, 이런 거. 이건 저 못합니다. 이슈도 없고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건 저는 잘 못해요, 이런 건. 그리고 이제 클로봇이 그나마 났었어요. 이슈를 지금 여기서 체크는 하지 않겠지만요, 어느 정도 괜찮은 이슈를 가지고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크고요, 등락률도 크고, 그나마 로봇 주행에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클로봇이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당일 그래도 강한 종목 중에 해볼 만한 거 본인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매매를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요, 저는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알테오젠처럼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런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는 그런 쪽에서도요,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드론 쪽에서도 트럼프 머스크 테마를 제가 그래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한 말이 오늘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요, 강하게 흐름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머스크과 쪽을 이제 보다가요, 에이럭스 쪽을 아까 이제 공략을 해본 거죠. 왜냐면 오전장에 에이럭스가 이제 거래대금도 크고, 그쵸?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고, 등락률도 크고, 또 이슈도 있고, 섹터 이슈도 있고, 대장주였고, 전체적인 테마 형성되면서 상승하고, 또 차트도 돌파, 이 N자형 시고가 돌파 부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 줬고.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으로서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캠트로스. 이게 1등이었거든요. 한 10%대 포착해갖고 24%까지 가긴 했는데요. 그때 이걸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거 했다면 이게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관련 주식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나마 했다면 신세계 IC가 오후장에 좀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잘 터지면서 호가창 흐름도 나름 괜찮았고,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은 이걸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매를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요, 장중에 거래대금이라든지 차트라든지, 그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테마 흐름 보면서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압축시키는 거예요. 로보에서는 클로버스 하나 해볼 수 있겠다, 드론에서는 에이럭스 하나, 뭐 제이시언도 중간에 막 상승하긴 했는데요. 에이럭스가 매매하기에는 거래대금과 등락률 1등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집중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캠트로스, 신세계아이, 뭐 탄소포집에서는 캠트로스, 짝짓기로는 뭐 그린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대장주 매매했다면 이걸로 지지저항 보고 매매를 해봤겠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 IC 정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제가 그나마 이제 추려봤던 게 이거 4개 정도예요. 이렇게 추려보세요. 본인이 항상 장중에 그 과정을 통해 갖고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거, 지금 장세가 안 좋아갖고 이거 4개밖에 없지, 평소 때 장세 대세상승장이 오죠? 그럼 막 10개도 넘어가요. 10개도 넘어가요, 후보군이. 그 중에서도 이거 지금 여기서 1등주보다 훨씬 더 잘 가요, 이 10개가. 그런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힘든 시장에서 잘 압축해갖고 한번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나마 압축했던 종목들에서요, 때려 맞으면요, 그나마 성찰을 하면서요, 수정을 해갖고 발전이 됩니다. 계산해서 주도주 내에서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발전이 돼요. 그걸 보고. 근데요, 방금처럼요, 이 잡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패딩이 맞으면 이거는요, 교정이 안 돼요. 이거는 별로 그냥 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봐요. 잘 안 하는 게 요즘 같은. 그래서 이런 반복된 잘못된 매매 있잖아요. 이 내동 잡주, 이 내동 매매 눌림이라든지 돌파 매매 고점에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큰 패딩이 맞아서 큰 손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며칠 아니면 몇 주 진짜 큰 돈으로 하실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몇 달을 더 돌아가게 만드는 매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상대 업종을 비교를 해봤더니 코스닥이 지금 하락률이 최악이에요. 하락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은 다우와 나스닥 쪽도 이 정도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요. 진짜 유난하게 디커플링이 심한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시장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분명히 지금 시장은요, 글로벌 다른 시장에 비해서요,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개인이건 모든 매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요,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원래 펀도 그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2차 급등이 원래 강세장에서는요, 주도주도 이렇게 1차 급등이 더 약하고 조정받고 조정은 얇고 2차 급등 때 크게 나와갖고 보통 고수들이 여기서 사주는 경향이 강했어요. 고수들의 돈의 그런 멜집세, 응집력이 강해갖고 2차 파동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장이 잘 나오는데 요즘에 이거 안 나와요. 여기서도 돌파하는 척하면서 슈팅 주고 밀리고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다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이 시장 자체 흐름 트렌드가 이 돌파 주고 나서 급락시키는 패턴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템포가 빨라져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도를 해갖고 매도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또 오후장에도 크게 무너지는 그런 골이 깊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탄소 포집만 하더라도 아까 오전장 보니까 24% 상승했던 게 오후장에는 거의 뭐 20% 이상 밀렸던데,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음전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고점에서 20% 이상 밀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장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전장 위주로 압축해서 매매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트리거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 항상 시장은 그랬어요. 산이 높으면요, 이렇게 산이 높으면요, 나중에 골이 깊어요. 근데 골이 이렇게 깊게 나오죠. 그럼 또 산 올라갈 때 산도 깊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돌다가도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 크게 급락하고요. 다시 급락이 크다 보면요. 나중에 올라올 때 또 크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요. 잃지 않고 시장을 경험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상 기회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 진짜 힘든 장, 시장을 이기려고 막 큰 돈으로 해갖고 막 소수실버갖고 크게 잃죠? 그럼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요 막상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잃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한번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오래 찍고 오늘 좀 중구난방? 예, 좀 찍었긴 했는데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회가 나오면 유튜브 영상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